이재용 부회장의 옥중 회견문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진짜는 아닙니다. 가짜인데 어떤 분이 답답하니까 이재용의 옥중 특별 회견문이라는 글을 써서 SNS에 올렸는데, 물론 이거는 이재용이 쓴 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글을 제가 소개하는 거는 이 글의 내용은 진짜라서, 진짜라는 게 뭐 이재용이 써서 진짜라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은 구구절절히 옳은 얘기가 많아서 제가 공유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이재용이 쓴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옥중 특별 회견문 이재용입니다. 먼저 삼성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올바른 처신을 하지 못한 저의 불찰을 몰아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미 재판정에서 밝힌 바와 같습니다. 이제 50이 넘는 나이지만 여태 제가 살아온 길은 저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정해진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거의 외톨이로 자라면서 지금 생각해보니 엄청난 인간적 외로움을 겪었지만 솔직히 그때는 몰랐습니다. 소주 한잔 나눌 친구나 여행이라도 함께 할 친구, 웃고 떠들며 젊음을 만끽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나에게 너그럽게 대해주는 분들밖에 없었고 양보와 배려를 예사롭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부탁을 직접 받은 건 아닙니다. 말을 사서 정유라가 사용하도록 한 것이나 영재센터에 기금을 지원한 것은 기업인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경영권 승계 문제는 결론적으로 잘못되었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구상한 일도 아니고 추진한 일도 아닙니다. 그룹 차원에서 결정된 일이고 보니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시의 법으로는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너무 커져버린 그룹의 규모로 소유권 자체가 별다른 의미가 없는 국제적 거대 기업으로 발전했지만 그래도 창업주 할아버지의 손자로서 경영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물론 국내외 소비자들의 도움과 사랑으로 성장하였지만 할아버님과 아버님이 아니었다면 삼성도 없었을 것입니다. 합리적 경영도 발전에 한몫을 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노고의 대가가 아버님의 불운한 죽음이었습니다. 그간 국위선양과 납세와 고용 창출과 신제품 개발로 국가에 대한 보답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유로 결정한 일들이라면 책임지는 게 마땅하겠지만 저로서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게 솔직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경영권 승계 문제가 쟁점화되었을 때부터라도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간에 발생한 일들을 바로 잡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다른 기업들의 승계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50보 100보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경우를 물고 늘어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유독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연관시켜 뇌물죄를 적용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삼성에서 80억이 돈입니까? 제가 개인 돈으로 지원했어도 뇌물은 변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돈은 변상하겠습니다. 이제 기업을 한국에서 경영하기는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그룹의 사회적 기여나 책임이 부족한 부분도 많아 깊이 반성합니다. 그러나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어떻게 되건 개의치 않겠습니다. 이제 이 나라를 떠나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받은 형기는 다 채우겠습니다. 사면이란 구걸은 않겠습니다. 저희 그룹의 본사부터 제3국으로 옮겨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겠습니다. 저 개인의 안위나 미래를 위한다기보다 할아버님과 아버님의 노력으로 이룩한 삼성을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시킬 수 없습니다. 마음껏 나래를 펼칠 수 있는 친기업의 나라로 가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에버랜드는 어린이들을 위해 입장료를 무료로 개방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21년 1월 20일 옥중에서 이재용 이렇게 썼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재용이 쓴 거는 아닙니다. 어떤 분이 SNS 올리는데요. 아마 삼성 이재용, 삼성 탄압, 재벌 탄압 이런 걸 보면서 저와 같이 분노한 어떤 분이 글을 아주 잘 썼습니다. 빙의해서 쓴 거죠. 내가 이재용이라면 이런 마음일 것이다 해서 썼는데 여기는 동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뭐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도 뽕평에서 야, 나 같으면 진짜 열받아서 본사 옮기겠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열받아서 그렇게 표현한 거지 옮기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삼성은 개인 회사가 아니라 다국적 기업이고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근데 그 주주들이 본사 옮기는 거 첫째 이렇게 쉽게 동의 컨센서스를 모으기가 쉽지 않을 거고요. 두 번째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의 이미지가 있는데 한국을 떠나서 기업 활동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미지상으로도요. 감히 그런 생각을 못 하겠죠. 그러나 답답하니까 이분도 그렇게 쓴 거고 저도
저도 답답하니까 그런 말 한 적이 있는데 옮기기는 쉽지 않죠. 그러나 이제 여기에 이제 이분이 이제 분노를 이렇게 이재용을 빙의해서 토로한 것은 상당히 공감이 가고요. 우선 이제 이들의 이 전략은요, 단순히 재벌 탄압, 재벌을 승계하는 재벌,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할아버지, 아버지, 마들, 손자 이렇게 쭉 가는 거, 이거를 막겠다는 이 자기네들의 그 이념, 이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의 3대 세습을 용인하는 거하고 모순되잖아요. 그거가 아니라 저는 깊숙한 뜻이 있다고 봅니다. 명분을 내세워야 되거든요. 살인자들도 명분이 있습니다. 망우리 공동묘지 가면요, 다 사연이 있어요. 교도소에 가면요, 다 자기들 범죄 저지른 게 사연이 있습니다. 명분은 좌파들이 재벌 죽이기, 특히 삼성 죽이기는 재벌의 세습 문제, 그 다음에 부당한 이런 그 재벌의 횡포, 이런 거에 맞서서 이걸 법적으로 처단해야 된다. 이게 명분인데, 그건 이제 명분이고요. 감정이 크고, 일단 재벌에 대한 감정. 자기네들은 비주류, 자기네들은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한평생을 컸어요. 잘하는데 저것들은 아버지, 할아버지 잘 만나서 저렇게 잘 살고 권력을 누리고 떵떵거리나? 이런 데에 대한 어려서부터의 한, 이 주사파 대깨문들이 그런 거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한도 있지만요, 큰 목적은 결국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는데 자본주의, 시장 자유, 민주주의 이거를 깨부셔야 돼요. 그 목적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벌 탄압인데 재벌을 명분으로 탄압하면서 사실은 사유재산을 없애고 이거를 공유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국민연금에서 삼성도 지금 침투해 있습니다. 국민연금 그 기금이 투자를 재벌에 많이 해놨잖아요. 삼성에도 막대한 돈을 투자해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에서 우리나라의 기업 활동하게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주식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북한 돈이 침투되는데 북한 돈이 뭐 많아서 침투하겠습니까? 그러나 김정은 비자금은 많습니다. 그거를 세탁을 해서 삼성이든 재벌에 주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경영권 행사할 때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이름으로 투자하겠어요? 그 비자금이 어디로 흘러 해서 김계동 이름으로 바지 사장으로 들어가죠. 페이퍼 컴퍼니를 내든가. 이거 들어가는데 그 주식이 막강해지면 거기서 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익공유제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토지공유제 이런 거 나오잖아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말고 공유하자. 이런 게 사회주의로 가는 거 하나하나 지금 실천하고 있거든요. 이 정권 사람들이 그 또 정권을 잡아서 완전히 그냥 사유재산을 그냥 말살해서 중국과 같이, 북한과 같이 공유재산으로, 기업이고 땅이고 다 임대로 국가가 임대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은 공유하고, 그리고 지들이 공유한 돈으로 지들이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배당만 받아야 돼. 그저 아파트도 배당 받아서 국가하고 계약해서 살아야 되고, 기업들도 국가에 다 존속되게 만드는 큰 그림을 그리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삼성이든지 재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어떻게든지 뺏어야 되거든. 직접 뺏지는 못하죠. 그런데 이렇게 오너십을 흔들어서 주주로 침투해서 그 주주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거기서 목소리를 내고, 거기에는 김정은 돈도 들어가고, 김정은 돈과 합세한 정부의 돈도 들어가고, 주사파의 돈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삼성 경영권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삼성뿐만 아니라. 일단 흠집 내고, 이게 흠집 내는데 말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흠집 다 낸 다음에 거기에 무서운 계략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습니다. 가짜 옥중 선언문이지만 내용은 진짜 같아서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공유했습니다. 이 세상은 진짜가 가짜가 되고 가짜가 진짜인 세상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겠습니다. 갑시다.